도쿄 시내 한복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저녁 타카하시 히로시 씨는 그가 오랫동안 애정하던 동네의 작은 일식집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사케병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방금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얇게 썰린 회 한 점을 간장에 찍어 입안에 넣었다. 혀끝에서 퍼지는 그 깊은 맛, 그리고 와사비의 알싸한 향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 역시 일본 회는 이 맛이지. 다카하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회를 자주 먹어왔고 자연스럽게 그 맛에 대한 높은 기준이 생겼다. 그는 항상 일본의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을 최고의 재료로 생각하며 그것을 얇게 썰어 와사비와 간장에 찍어 먹는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 번은 친구가 타국에서 회를 먹고 왔다고 자랑하며 그 맛을 이야기했을 때도 다카하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일본 회만큼 맛있었을까? 그에게 일본 외의 회는 일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 타국의 음식 문화나 맛을 존중하는 마음은 있지만 회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일본인 특유의 자부심을 가진 그였다. 그날도 다카하시 씨는 변함없이 회를 먹으며 오랜 친구인 이토 유키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토 씨는 다카하시 씨와 마찬가지로 바다와 생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다녀온 다양한 일본 내 미식 여행에서도 단짝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다카하시, 이번에 나 한국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한국? 왜 굳이 한국으로 가? 다카하시 씨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질문했다.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서로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감정적 거리가 있지만 이제는 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관광지로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카하시 씨에게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나 회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다. 한국의 회? 그는 자연스럽게 회의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 출장 일정 중에 현지에서 유명한 횟집에 갈 계획이야. 한국 사람들도 회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너도 같이 가서 한번 맛보고 평가해보는 게 어때? 아니, 한국에서도 회를 먹는다고? 그것도 유명하다고? 다카하시 씨는 살짝 웃음이 나왔다. 일본의 생선의 문화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온 진정한 미식의 상징이었다. 한국에서도 회를 먹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여전했다. 뭐 그래. 한번 한국에서 회를 먹어보지. 하지만 기대는 안 하겠어. 그는 친구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오랜만에 해외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한국에서의 회가 과연 얼마나 일본의 회와 다를지 혹은 비슷할지. 사실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다. 일본의 회보다 나을 리는 없지. 며칠 후 다카하시 씨는 이토 씨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고요하게 구름을 가르고 두 사람은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이토 씨는 다카하시 씨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살짝 설명해 주었지만 다카하시 씨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회였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회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그게 맛있다는 거야? 이토 씨의 설명을 들은 다카하시 씨는 살짝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간장과 와사비로 회를 먹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회의 진짜 맛을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초장? 그건 너무 자극적인 맛이잖아. 다카하시 씨는 머릿속에서 일본 회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확신했다. 다카하시 씨가 한국에 도착한 날 이토 씨는 서울에서 유명한 횟집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곳은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으로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횟집에 들어서자 상큼한 바다 향기와 함께 한국의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에서 막 잡아온 듯한 신선한 생선들이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기야. 여기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횟집이야. 이토 씨는 웃으며 다카하시 씨를 안내했다.
다카하시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호기심보다는 이미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일본 회랑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주문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반찬과 함께 회가 등장했다. 다카하시 씨는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는 회만 딱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양한 반찬들이 한꺼번에 차려졌다. 그 중에는 구운 생선, 여러 가지 채소 무침, 그리고 낯선 소스들이 있었다. 뭐지 이건? 회랑 같이 먹으라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토 씨를 쳐다보았다. 그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함께 회를 먹어. 특히 이 빨간 초장이 정말 인기가 많지. 초장? 다카하시 씨는 반신반의하며 초장을 살펴보았다. 붉은색 소스가 회의 맛을 너무 강하게 덮어버릴 것 같았다. 과연 이게 맛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이미 온 김에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다카하시 씨는 조심스럽게 회 한 점을 집어 초장에 찍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다카하시 씨는 천천히 회 한 점을 집어들고 이토 씨가 권한 대로 빨간 초장에 살짝 찍었다. 붉은 소스가 얇게 썰린 생선에 고루 묻었고 그가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이 입안에 퍼져나갔다. 그가 상상했던 강하고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다. 오히려 초장의 새콤달콤함이 생선의 신선함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게 뭐지? 다카하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첫 맛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어지는 신선한 생선의 담백한 풍미와 초장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일본에서 자주 먹던 회의 간장과 와사비 조합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거나 저급한 맛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 밖으로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다. 어때? 한국식 회도 먹을 만하지 않아? 이토 씨는 다카하시 씨의 반응을 보며 웃으며 물었다. 응.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사실 좀 놀랐어. 이 초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다카하시 씨는 조금 더 초장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는 다시 한번 회를 초장에 찍어 먹어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맛을 음미했다. 새콤한 초장의 맛이 생선의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생각했던 생선의 맛을 덮어버리는 소스가 아니었다. 오히려 생선의 신선함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초장은 뭐로 만든 거지? 다카하시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토 씨에게 물었다. 초장은 고추장에 식초, 설탕 등을 섞어서 만든 거야. 일본식 간장처럼 깔끔한 맛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맛을 내는 소스지. 한국에서는 이게 회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 이토 씨의 설명을 들으며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일본 회는 간장과 와사비로 재료의 본래 맛을 최대한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식 회는 그에 비해 좀 더 대중적이고 풍부한 맛을 즐기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초장의 달콤한 풍미가 그 맛을 한층 더 상승시키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어느새 다카하시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초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붉은 소스가 먹을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간장이 주는 깔끔한 맛과는 다른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이게 이렇게 괜찮을 줄이야. 내가 너무 단정 짓고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곳의 매력은 회만이 아니었다. 상을 가득 메운 다양한 반찬들이 그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구운 생선, 신선한 야채 무침, 그리고 탕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함께 차려져 있었다. 다카하시 씨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내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이토 이건 뭐야? 왜 회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같이 나오는 거지? 한국에서는 회를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먹는 게 일반적이야. 보통 회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곁들여서 같이 먹는 거지. 그는 호기심에 반찬도 하나씩 집어 먹어봤다.
처음에는 그저 회만 먹으려 했던 마음이 반찬과 함께하는 새로운 맛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운 생선은 그의 입맛에 딱 맞았다. 회를 먹다 질릴 때쯤 고소하게 구워진 생선을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이 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을 주었다. 상의 모든 음식들이 회의 맛을 돋보이게 하고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듯 했다. 이토 씨는 웃으며 다카하시 씨에게 한 가지 더 추천했다. 이제 이걸 한번 먹어봐. 여기선 회를 쌈에 싸서 먹기도 해. 고기처럼 회를 상추나 깻잎에 싸서 초장이나 된장을 발라 먹는 거지. 쌈이라고? 고기를 싸먹는다는 건 들어봤지만 회도 쌈에 싸서 먹는다고? 다카하시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이번에도 호기심에 젖어 이토 씨의 말을 따랐다. 그는 상추에 회 한 점을 올리고 그 위에 마늘과 초장을 조금 올린 뒤 한 입 가득 싸서 먹었다. 입안 가득 상추의 신선함과 회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며 전혀 다른 식감과 맛의 조화가 그를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다카하시 씨는 머릿속에서 일본의 회 문화를 떠올리며 한국식 회 문화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회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깔끔하고 절제된 맛을 추구하지만 한국의 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움이 있었다. 한국식 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여러 반찬이나 쌈과 함께 먹음으로써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회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의 향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이어가던 중 다카하시 씨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회에 대한 일본인의 자부심이 그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정말 이 정도 맛으로 일본 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너무 쉽게 한국 회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일본의 정통회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의 방식은 너무 캐주얼하고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간장과 와사비의 단순하고도 깊은 맛과 달리 초장에 찍고 쌈에 싸서 먹는 한국식 회는 그에게 조금 낯설고 과한 느낌도 있었다. 그래,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식일 뿐이야. 우리 일본 회의 그 순수한 맛과는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토 씨가 그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왜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어? 뭐 문제라도 있어? 다카하시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회도 맛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달까? 간장과 와사비에 찍어 먹는 일본식이 더 세련되고 생선 본연의 맛을 느끼기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초장, 쌈, 그리고 여러 반찬들과 같이 먹는 게 너무 많은 맛을 한꺼번에 느끼게 해서 좀 혼란스러워. 이 말을 듣고 이토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무래도 익숙한 방식과 다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를 이렇게 다채롭게 즐기는 게 일상이야. 각자 입맛에 맞게 초장이나 쌈을 활용해서 회를 먹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지. 하지만 다카하시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일본 회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토 씨에게 살짝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근데 생선 본연의 맛을 이렇게 다양한 소스나 반찬으로 덮어버리면 정말 신선한 회를 먹는 느낌이 들까? 이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다카하시, 회를 즐기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일본은 생선 본연의 맛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에서는 회를 더 즐겁고 풍부하게 먹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 그 말에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이미 한국 회의 맛에 놀라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선 본연의 맛이라는 명목 아래 그는 자부심에 매달려 자신의 입맛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직원이 테이블에 특별한 메뉴를 내놓았다. 산낙지였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낙지는 테이블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고 다카하시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 살짝 몸을 뒤로 뺐다. 이건 뭔가?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토 씨를 쳐다보았다. 이토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야. 산낙지라고 해서 살아있는 낙지를 그대로 먹는 거지. 회랑 비슷하게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걸로는 최고야. 다카하시 씨는 망설였다. 그동안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었다. 생선에는 늘 조심스럽게 손질된 상태에서만 먹었기에 이 산낙지를 먹는다는 생각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카하시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는 산낙지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살아있는 낙지가 꿈틀거리며 그의 젓가락에 달라붙었고 그걸 초장에 찍어 입에 넣는 순간 상상하지 못한 식감과 맛이 느껴졌다. 산낙지 특유의 쫄깃함과 신선함이 입안 가득 퍼졌고 초장의 새콤달콤함이 그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이토 씨를 쳐다봤다. 이거 정말 신선하군. 산낙지를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식감일 줄은 몰랐어. 다카하시 씨는 조금 더 산낙지를 먹으며 그 맛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국의 다양한 방식들이 단순히 생선의 맛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더욱 풍부하게 즐기기 위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다카하시 씨는 이토 씨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이 한국의 회 문화도 꽤나 흥미롭고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다채로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즐겁게 먹느냐 아니겠어? 한국의 회는 그 자체의 맛도 훌륭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그 맛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 순간 다카하시 씨는 자신이 가진 일본 회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다. 한국 회도 신선함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맛과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훌륭한 요리였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다카하시 씨는 어느새 한국 회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한국식 회의 방식이 이제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초장의 새콤달콤한 맛과 쌈에 싸서 먹는 방식,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회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젓가락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 다카하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한국식 회는 일본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맛을 과소평가한 건 내 잘못이었어. 사실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한 경험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만 회를 즐겼던 것 같아. 이토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회를 즐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건 각 나라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지. 그걸 알게 되면 음식이 더 재미있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다카하시 씨는 공감하며 초장을 찍은 회 한 점을 다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왜 이토 씨와 함께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는지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그 단순한 생각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다. 그는 이토 씨와 함께 탁자 위에 놓인 여러 반찬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을 시도했다. 깻잎에 싸서 먹는 회, 구운 생선, 심지어 산낙지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독특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하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다채로운 식탁이 회를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건가? 이토 씨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다카하시 씨는 조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물론이지. 이제는 인정해야겠어. 한국의 회도 정말 대단해. 일본의 간장과 와사비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특히 초장이 이렇게 회와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
이토 씨는 그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잔을 따라 건넸다. 그럼 오늘의 발견을 축하하면서 한잔하자. 두 사람은 한국 소주로 잔을 부딪히며 기분 좋게 웃었다. 다카하시 씨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었다. 그는 이번 한국에서의 회 경험이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느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다. 사실 한국 회도 좋지만 나도 이제 초장이나 쌈 없이 한국식 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카하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만큼 내 입맛도 다양해진 것 같고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으니까. 이토 씨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이유 아닐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 말이야. 다카하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가 얻은 건 단순히 한국의 회를 맛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의 회는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닌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준 일종의 문화적 경험이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다카하시 씨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토 씨는 계산을 마치고 그에게 말했다. 자, 이제 어때? 한국에서 회를 또 먹고 싶어지지 않겠어? 다카하시 씨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사실 내일도 또 먹고 싶을 정도야. 이렇게 색다르고 맛있는 회라면 다시 찾아오고 싶어질 수밖에 없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다시 한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카하시 씨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자신의 세계가 넓어졌음을 실감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회가 깊이 자리 잡았고 그는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다른 음식들도 많이 먹어보자고 이토. 이번 회 경험처럼 또다시 놀랄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서로 웃으며 서울의 밤거리에 섞여 사라졌다.